7학년 봄시험 대비 필수 개념을 설명하는 동영상입니다. 이 동영상은 여기 있는 내용을 설명하는 동영상이 아니고요. 이거 꼭 기억해둬라. 만약에 이거 모르면 다시 공부해. 그런 의미예요.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하려면 뭐 한 2시간으로 부족할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설명하려면. 그러니까 이 동영상은 설명이 들어있는 동영상이 아니고 그냥 이런 것들을 알아라라는 체크리스트 동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에 대한 설명은 제가 이 중에 촬영한 것도 있고 촬영 안 한 것도 있어요. 촬영한 것은 제가 이 동영상 밑에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그 링크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이 개념 잘 모르는데? 그러면 그런 개념에 대한 설명이 밑에 있으니까 그 동영상을 참고해 보세요. 여기 있는 내용들을 일단 일시정지 한번 시켜보고 자기가 이걸 알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중학교 1학년 애들 당연히 모르고, 제가 장담하는데 고등학교 3학년도 99.72%는 모를 거라고 제가 장담해요. 고등학교 3학년도 소수의 정의가 뭐야? 라면 대답 못 할 거예요. 제가 장담합니다. 소수의 정의가 뭐야? 그러면 약수가 2개인 수 이렇게 얘기하고, 일과 자기 자신을 약수로 갖는 수 이렇게 얘기하는데 틀렸어요. 그 틀린 표현이에요. 소수의 정의는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수, 이게 소수의 정의예요. 그리고 소수의 예를 들어라. 제가 보통 1에서 30까지 소수가 10개인데 이 정도는 외우더라고 그래요. 조금 욕심을 내면 1에서 50까지 소수가 15개 있는데 이 15개의 소수는 제가 학생들한테 외우더라고 그래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2, 3, 5, 7, 11, 13, 17, 19, 23, 29 여기까지가 10개이고요. 31, 37, 41, 43, 47 여기까지가 15개입니다. 그래서 소수 10개, 좀 욕심내면 15개. 그리고 제가 수학을 잘하는 애들은 1에서 100까지 소수가 25개가 있는데 1에서 100까지 소수를 외우라고 그래요.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소수, 정의, 예를 들 줄 알아야 하고, 소수를 구하는 방법, 에라토스테네스의 책 알고 있어야 돼요. 소인수의 정의가 뭐냐, 인수는 뭐냐, 소인수는 뭐냐, 소인수분해가 뭐냐, 이런 단어의 정의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제곱수, 완전제곱수가 뭐냐, 완전제곱수의 예를 들어봐라. 완전제곱수는 어떤 성질이 있냐, 예를 들어서 완전제곱수는 약수가 홀수개다, 이런 성질들이 있어요. 소수의 완전제곱수는 약수가 3개다, 이런 성질들이 있어요. 그리고 양의 약수의 개수의 합, 예를 들어서 72를 소인수분해하면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인데, 이 72를 소인수분해한 이 결과를 이용해서 약수가 몇 개인지, 약수들의 합이 얼마인지 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모르면 찾아서 공부하세요. 이걸 일일이 다 설명하기에는 설명이 너무 길기 때문에 이 동영상에는 설명이 없어요. 너 이거 모르지? 요것만 딱 집어주는 동영상이에요. 다시 공부하세요. 그리고 약수의 정의, 공약수의 정의, 최대 공약수의 정의, 서로소의 정의 다 알고 있어야 하고요. 이들의 관계,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다, 이것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배수의 정의, 공배수의 정의, 최소 공배수의 정의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하고요. 이들의 관계, 공배수는 최소 공배수의 배수다, 이런 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AB는 LG, 이게 뭔지 모르면 책 보고 공부하세요. 자, 그리고 이제 단원이 바뀌어서 수체계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수체계가 뭐냐면, 수체계 넘버 시스템인데, 수체계는 이런 거예요. 이런 게 수체계예요. 수체계. 유리수, 유리수, 정수, 자연수, 음의정수, 이런 게 이런 게 수체계입니다. 정수가 아닌 유리수. 그리고 학년이 좀 올라가면 무리수, 실수, 이런 걸 배워요. 자, 수체계라는 말이 이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돼요. 그게 수체계라는 뜻이에요. 넘버 시스템. 자연수의 예를 들고, 음의정수의 예를 들고, 정수의 예를 들고, 정수가 아닌 유리수의 예를 들고, 유리수의 예를 들고, 유리수가 아닌 수, 무리수의 예를 들고, 만약에 배웠다면, 안 배웠다면 별 수 없지만, 무리수의 예를 들고, 실수의 예를 들고, 혹시 배웠다면 실수가 아닌 수의 예를 들고, 이런 것들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수직선이 무엇인지, 그리고 절대값. 원래는 사이시옷을 붙이는 게 표준어인데 저는 사이시옷을 안 붙이는 편이에요. 절대값의 정의가 뭔지, 절대값은 어떻게 구하는지, 역수의 정의가 뭔지, 역수를 어떻게 구하는지. 장담하는데 역수의 정의 이거 고3도 대답 못할 겁니다. 장담하는데 역수의 정의가 뭐냐 물어보면 학생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자분모 바꾼수요 있다고 대답해요. 많은 학생들이 구하는 방법과 정의를 혼돈하는데 구하는 방법과 정의는 혼돈하면 안 돼요. 역수를 구하는 방법이 분자분모 바꾼다고 역수의 정의는 분자분모 바꾼수가 아니에요. 역수의 정의는 두 수를 곱해서 1이 될 때 한 수를 다른 수의 역수를 한다. 이게 역수의 정의예요. 역수의 정의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분자분모 바꾼수요 라고 대답하는 학생들한테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럼 0의 역수가 뭐야? 이렇게 물어봐요. 다 대답 못해요. 0? 0분의 1? 막 이렇게 대답해요. 자, 0의 역수는 없다가 정답입니다. 없다. 0의 역수는 없습니다.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수 중에 0만이 유일하게 역수가 없는 수예요. 0이 아닌 다른 수들은 다 역수가 있는데 0만이 유일하게 역수가 없는 수예요. 이런 내용들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보통 학생들이 수학을 못하는 이유가, 수학 시험을 못 보는 이유가 문제를 풀어본 경험이 부족해서 수학 시험을 못 푸는 게 아니라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정확하게 몰라서 수학 시험을 못 풀어요. 그리고 사칙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할 줄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부호가 같은 두 수의 덧셈, 공통인 부호를 적고 절대값의 합을 구한다. 부호가 다른 두 수의 덧셈,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를 적고 절대값의 차를 구한다. 뺄셈은 어떻게 하냐고? 빼는 수의 부호를 바꾸어 더한다. 이런 거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거 설명할 줄 알아야 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한테도 이거 물어보면 대답 못해요. 야, 부호가 같은 두 수의 덧셈 어떻게 해?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 못해요. 고등학교 3학년도 이거 말로 할 줄 알아야 돼요. 말로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곱셈. 사칙연산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 네 가지를 사칙연산이라고 하고, 자, 곱셈. 부호가 같은 두 수의 곱셈 어떻게 하냐? 말 잘못했네. 부호가 같은 두 수의 곱셈은 어떻게 하냐? 플러스 부호를 붙이고 절대값의 곱을 구한다. 부호가 다른 두 수의 곱셈은 어떻게 구하냐? 마이너스 부호를 붙이고 절대값의 곱을 구한다. 나눗셈은 어떻게 하냐? 역수를 곱한다. 이거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여기 노란 글자로 쓴 부분을 아까 내가 지웠는데 이 노란 글자는 뭐냐면 현행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선행으로 미리 알아두면 좋다라는 내용이고, 여기에는 뭘 적어놨냐면 제가 지수법칙을 적어놨어요. 지수법칙은 중학교 2학년 과정인데 지수법칙을 미리 알아두면 제곱수의 성질을 다루거나 그런 거 할 때, 소인수분해 하거나 그런 거 할 때 도움이 됩니다. 부분분수분해,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에요. 부분분수분해를 할 줄 알면 여기서 분수 계산할 때 도움이 되는 상황이 생겨요. 자, 그리고 사칙연산 얘기해줬고, 부분분수분해 얘기해줬고, 그리고 수의 연산법칙. 학생들한테 수의 연산법칙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대답 못해요. 고등학교 3학년도 대답 못해요. 수의 연산법칙이 뭐냐고 물어보면 수의 연산법칙은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이에요. 이게 수의 연산법칙이에요. 덧셈의 교환법칙, 덧셈의 결합법칙, 곱셈의 교환법칙, 곱셈의 결합법칙, 분배법칙. 제가 학생들한테 엄청 강조합니다. 이거 수식으로도 적을 줄 알아야 하고, 그리고 이름도 알아야 한다. 덧셈의 교환법칙, 덧셈의 결합법칙, 곱셈의 교환법칙, 곱셈의 결합법칙, 분배법칙. 이 5가지가 수의 연산법칙이다. 이 수의 연산법칙은 앞으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10번 나옵니다. 농담이 아니라 진짜예요. 10번 나와요, 10번. 이 수의 연산법칙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10번이 나오는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조차도 야, 수의 연산법칙이 뭐야? 그러면 나한테 되물어. 그게 뭔데요? 하고 나한테 되물어. 보통은 야, 소수의 정의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얼버무려도 소수가 뭐예요? 이렇게 되묻지는 않아요. 야, 절대값의 정의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게 얼버무려도 절대값이 뭔가요? 저한테 되묻지는 않거든요. 근데 수의 연산법칙이 뭐냐라고 학생들한테 딱 물어보면 저한테 되물어요. 수의 연산법칙이 뭐예요? 전 처음 들어보는데요.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다 그러면
저는 배운 기억이 없는데요. 막 그래요. 너무 놀랍게도 제가 강조하지만 이게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10번 배워요. 수의 연산 법칙을 10번 배우는데 수의 연산 법칙이 뭔지를 몰라. 자, 학생들이 수학을 못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개념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데 이 기본적인 개념들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수의 연산 법칙 같은 것도 다 알아야 합니다. 보통 대부분의 학교는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여기까지일 거예요. 여기까지인데 좀 아이러니하게도 여기까지 알아야 돼. 왜 그러냐면 이게 좀 과정이 이상한데 이런 연산 문제를 풀 때 문자를 이용해서 문제를 내. 교과과정상 문자식을 안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문자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내요. 그래서 문자식까지 배워두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문자식, 대입, 시계값, 단항식, 다항식, 항, 상수항, 계수, 차수. 심지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한테도 단항식이 뭐냐, 다항식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대답 못해요. 이거 다 의미 알고 있어야 돼요. 단항식, 다항식, 항, 상수항, 계수, 차수. 이거 의미 다 알고 있어야 합니다. 동료항이 뭔지.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등차 수열을 알아두면 이 문자식 단원에서 도움이 돼요. 등차 수열을 알아두면. 그리고 여기 이 수 계산하는 문제에서 방정식을 알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상황들이 생겨요. 그래서 방정식까지 알아두면 더 좋긴 합니다. 그래서 등식의 정의가 뭔지. 고등학교 3학년도 등식의 정의가 뭐야? 그럼 대답 못해요. 방정식의 정의가 뭐야? 대답 못해요. 방정식의 해의 정의가 뭐야? 대답 못해요. 고등학교 3학년도 이런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이런 굉장히 중요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다 알고 있어야 하는데 정말 이 개념들을 학생들이 매우 등한시해. 그래서 여기서부터 첫 단추가 잘못 껴가지고 수학을 못해요. 이거 첫 단추 진짜 중요합니다. 중학교 1학년은 당연히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고 중학교 1학년이 아니더라도 고등학생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 내용 모르면 다시 공부해야 돼요. 진짜로 다시 공부해야 돼요. 이거 몰라서 발목 잡혀서 수학 문제 못 풀어요. 다시 공부해야 돼요. 등식의 성질, 등식의 정의, 방정식, 해, 항등식 정의, 그리고 등식의 성질. 등식의 성질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또 학생들이 저한테 되물어요. 그게 뭐예요? 나한테 되물어. 등식의 성질이 뭔지를 몰라. 등식의 성질이 뭔지 몰라요. 등식의 성질은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해도 등식은 성립한다.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빼도 등식은 성립한다.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해도 등식은 성립한다. 등식의 양변을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눠도 등식은 성립한다. 이게 등식의 성질이에요. 그리고 이 항 알아야 하고 이 개는 그냥 내가 만든 말이에요. 책에는 없는 표현인데 이 개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개, 이항 이런 것들을 알아두면 돼요. 자, 내용 다시 마무리하면 대부분의 학교는 여기까지가 중간고사 시험 범위일 거예요. 대부분의 학교는 여기까지가 중간고사 시험 범위일 테니까 여기를 정확하게 알아두고 그리고 여기를 알기 위해서 문자식과 방정식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여기 있는 문제를 푸는데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문자식과 방정식까지는 공부를 해놓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좀 내신이 어려운 지방 있잖아요. 내신이 어려운 지역, 예를 들어서 강남 대치동 아니면 성남시 분당구 이런데 내신이 어려운 지역은 여기 노란색으로 아까 적어놓은 지수법칙. 내신이 쉬운 지역은 아닌데 내신이 어려운 지역은 이쪽 지수법칙 그리고 부분수분해 그리고 등차 수열을 알아두면 아마 여기서 한 문제 정도씩은 나올 거예요. 지수법칙을 알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부분수분해를 알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등차 수열을 알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마 한 문제씩은 나올 겁니다. 내신이 쉬운 지역에서는 이거에 관련된 문제가 안 나오겠지만 내신이 어려운 지역은 이거에 관련된 문제가 나올 거기 때문에 이것도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자, 이로써 마치고요. 아무튼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시험 공부 잘 하시고 좋은 결과 얻기를 바라고 안 돼 있는 부분 꼭 책 보고 공부하세요. 안 돼 있는 부분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주제 중에 제가 이미 촬영한 동영상은 제가 밑에 댓글에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이걸 재생 목록을 만들기는 좀 거창해서 그냥 댓글에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마칠게요.